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었고 사람은 여기쯤 있군요. 아주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지구의 첫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식물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식물은 아주 초창기에 생명의 나무에서 갈라져 나와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시작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고 있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신기한 현상을 찰스 다윈은 자신의 책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에서 형질의 분기가 일어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이들이 등장한다. 이런 변이의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고 형질이 변화한다. 이것은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과 유사한데 중간에 끊어진 가지는 멸종을 뜻하고 가지와 가지 사이가 멀수록 변이가 많이 일어나 형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형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찰스 다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점차 커져 서로 다른 종이 되는 종의 분기가 일어난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같았지만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모두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식물과 동물, 곤충, 그리고 인간까지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했다니 세상은 정말 신기합니다. 인간이 있는 가지 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들과 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장류 가지에 속하는 인간은 700만 년 전쯤 침팬치와 분리되었고 진화를 거듭한 현재는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이죠.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진화한 존재들입니다. 인류는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냈고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현재는 그것을 이용해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죠. 같은 뿌리였던 영장류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과거 그들과 비슷했던 인간은 무엇이 달랐기에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 아주 먼 옛날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 변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는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건조하고 메마른 대지가 생각나지만 7천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는 비옥한 땅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 700만 년 전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밀림 같은 땅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자연환경 덕분에 풍성한 먹거리가 많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었는데 많은 종류의 영장류도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점차 울창했던 산림들이 줄어들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서 숲속에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숲속에 살고 있던 침팬치 무리들 사이에서도 먹이 다툼이 일어났고 경쟁에서 밀려난 약한 침팬치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나무가 부족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런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한 약한 침팬치 부류가 오늘날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밀려난 초기 인류는 나무가 부족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시작했고 생존을 위해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리카 대지는 점점 더 건조해졌고 숲은 줄어들고 평평한 초원이 늘어나고 있었죠. 이런 초원에서 적응한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은 발바닥인데 아치형 구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평평한 초원에서 이동하기 위해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치형 발바닥은 인간의 왕성한 성욕과도 관계가 깊은데요. 나무가 없는 초원에는 숨을 곳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상위 포식자에게 노출되기 쉬웠고 먹잇감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런 약점을 왕성한 번식력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죠. 사냥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아
종족을 유지하는 쪽으로 자연 선택하게 됩니다. 영장류들의 평균 임신 주기가 긴 것에 비해 인간은 1년도 안 되는 주기를 가지고 있고 아이를 낳고 또다시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데요. 육식동물의 먹잇감이 되었던 초기 인류가 종족 유지를 위해 그렇게 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이들이 많았고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해야 했기에 두 손으로 음식을 들고 야수들이 득실거리는 촌을 가로질러 두 다리를 이용해 뛰어야 했죠. 그렇게 진화한 것이 인간의 아치형 발바닥입니다. 우리의 아치형 발바닥과 직립보행은 초기 인류가 목숨과 바꾸면서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의 결과물인 것이죠. 250만 년 전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카르이는 석기를 이용했고 육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호모라는 속명으로 따로 구분하게 됩니다. 석기와 육식이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들은 돌로 내리쳐 날카롭게 만든 석기, 올도환을 사용해 뼈에 붙은 살코기를 발라먹고 단단한 뼈를 깨어 안에 있는 골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인류가 채식에서 육식으로 식성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옛날보다 두뇌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채식으로만은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힘들었던 초기 인류는 부족한 에너지를 육식을 통해 해결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가 생깁니다. 아치형 발바닥에 이어 인간에게 생긴 또 다른 특징은 날씬한 허리였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허리에 관심이 많은데 다이어트의 척도를 허리 둘레로 가늠하거나 복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허리에 관심이 많은 것인데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날씬한 허리가 인간에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의 무게는 인간 체중의 2% 정도지만 신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육식의 시작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도구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인간은 뇌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길 원했고 이런 욕망은 실제로 신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것은 소화기관을 줄이는 것이었죠. 채식을 할 때는 소화를 위해 소화기관의 길이가 길어야 했고 그로 인해 신체는 에너지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육류는 채식에 비해 빠르게 소화가 가능했고 소화기관의 길이가 더 이상 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장의 길이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날씬한 허리입니다. 인간의 발달된 뇌와 날씬한 허리는 초기 인류가 육류를 섭취했기 때문에 나타난 진화의 흔적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카르이에서 호모 하빌리스를 거쳐 호모 에릭투스에 이르면 뇌 용량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인간은 생존의 도구로 신체가 아닌 뇌를 선택한 것이죠. 호모 에릭투스는 뛰어난 지능을 이용해 좋은 석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드디어 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 시대의 일이 되겠군요. 이 시기부터는 불을 다루면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는데 날카로운 석기로 고기나 채소를 잘게 자르고 불에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것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은데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진화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불에 익혀 먹는 음식물로 소화 과정은 더 좋아졌고 소화기간은 이전보다 짧아집니다. 그리고 허리는 더 날씬해졌고 날렵한 허리를 가지게 된 호모 에릭투스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동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18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지역에 머물던 호모 에릭투스는 이제 전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호모 에릭투스는 현지의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여러 아종으로 진화했고 여전히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호모 에릭투스는 호모 하이텔베르겐시스로 진화했는데
이들은 호모 에릭투스보다 큰 뇌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부터 도구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석기와 나무를 이용해 창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죠. 호모 하이텔베르겐시스의 일부가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쌀쌀한 유럽 지역에 적응하며 하얀 피부와 거대한 체구를 가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했는데 이들을 흔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대로 남아있던 하이텔베르겐시스는 현재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고 아프리카에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먹이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의 호모 사피엔스와 북방 유럽 구역에 진화한 네안데르탈인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